차강천 회장이 그랬죠. 염장선은 지독한 돈벌레라고. 지난 3화에서 보여진 염장선의 모습은 차강천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서동주 또한 염장선이 돈벌레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죠. 자신이 염장선의 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돈뿐이라는 걸 서동주는 잘 알고 있었고, 애시당초 가로챘다는 390억도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악기 사장으로 위장한 채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어온 사채업이라는 100년 가업을 물려받은 친구로부터 융통한 390억은 단지 돈에 황장한 염장선으로부터 시간을 벌기 위한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한 미끼가 되주었고, 이를 이용해 서동주는 염장선의 나라사랑 기금 전액을 가로챌 수 있었습니다. 390억이란 꽁돈을 알차게 챙겼다 믿은 염장선은 허일도의 손을 빌어 서동주를 처단해버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서동주의 소재 파악, 이 또한 염장선스러웠습니다. 여은남이 서동주를 따라 도망칠 것이란 걸 알고 있었던 그는 사람을 시켜 여은남의 뒤를 밟게 했죠. 애시당초 염장선은 여은남이 서동주를 향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할 것이란 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여자를 자신의 조카와 결혼시킨 염장선, 오로지 대산이라는 거대 그룹을 개인 돈통으로 삼기 위해 자신의 조카 따윈 누가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쌍한 여미철, 여은남이 차고 있던 서동주가 선물해준 팔찌가 끊어지며 서동주 손목에 있던 같은 타투가 여은남의 손목에서도 확인되었죠. 여은남은 팔찌가 끊어지자 옷소매로 타투를 가리며 서동주를 쳐다봅니다. 이를 눈치챈 여미철, 다리에 기부스를 한 채로 몸을 움직여 여은남의 시야에서 서동주를 막아보는데요. 여러모로 모양이 빠질 대로 빠져버린 여미철, 그 모습이 불쌍해 보였는지 차강천 회장이 나서 서동주를 돌려보내며 상황을 정리해냈습니다. 지난 3화에선 여미철 못지않게 불쌍해 보였던 인물이 있으니 바로 허일도이지 않나 싶은데요. 서동주를 처리하라고 해서 기껏 어렵게 해결하고 왔건만 서동주가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를 가로챈 사실이 확인되자 날아간 2조, 허일도에게 다시 채워놓으라고 생떼를 부리는 염장선이었습니다. 염장선에게 단단히 발목 잡힌 허일도는 결국 차강천의 내실금고에까지 손을 대게 되죠. 차강천이 평소 서재에 꽂힌 책 중 명심보감에 뭔가 중요한 걸 숨겨두는 걸 목격했던 허일도는 차강천 모르게 해당 책을 살펴보았고, 그곳엔 친절하게 내실금고라고까지 적혀있는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공비서가 차강천 회장의 심부름으로 명심보감을 찾아 서재로 들어오죠. 하지만 있어야 할 곳에 명심보감은 없었고, 공비서는 누군가 서재에 들었음을 직감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책장에서 명심보감을 뽑아들곤 태연하게 사라졌는데요. 이상한 것은 공개된 예고편에 차강천 회장이 뭔가를 찾고 있었고, 그것이 아무래도 허일도가 찾아낸 내실금고 비밀번호가 적혀있던 종이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허일도는 분명 내실금고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는 사진만 찍고 그대로 두었지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여기서부터 공비서의 행적이 의심이 들죠. 공비서는 분명 차강천 회장이 반신욕할 때마다 보는 명심보감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책이 없자 다른 명심보감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평소 자신이 즐겨보던 명심보감이 아닌 다른 명심보감을 받아본 차강천 회장. 공비서가 책이 제자리에 없어 다른 책을 가져왔다 말했다면 당장에 내실금고 쪽으로 뛰쳐왔겠지만, 내실금고에서 허일도는 차강천과 마주치지 못했거든요. 공개된 예고편에 차강천 회장이 내실금고 비번이 적힌 종이를 뒤늦게 찾기 위해 열을 올리는 걸로 볼 때 아마도 공비서가 차강천 회장에게 자주 보던 명심보감을 가져오지 못한 것과 관련해 거짓으로 뭐라 잘 둘러대지 않았나 싶은데요. 차강천 회장은 공비서를 믿은 것이고, 그리고 결국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가 사라진 것이죠. 염 선생이 대산에너지를 탐내고 있습니다. 돈은 아무래도 동주가 휴가에서 돌아온 다음에 주는 게 좋겠어. 염장선이 대산에너지를 탐내고 있단 말을 허일도가 차강천 회장에게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어떤 방식으로든 염장선에게 돈을 지어줘야만 하는 허일도의 입장에선 대산에너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차강천에게 제공하고, 대신 차강천이 염장선에게 일정액을 전달하도록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강천이 서동주가 휴가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돈을 주겠다 말합니다. 자신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 없이는 내실금고를 열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친절하게 내실금고라고까지 적혀 있었던 비밀번호는 뭔가 읽는데 규칙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니 허일도가 적힌 그대로 입력했지만 금고가 열리지 않았던 것이겠죠. 어찌되었건 돈 내어놓으라고 막무가내로 떼쓰는 염장선과 서동주가 돌아오면 주겠다는 차강천 사이에서 허일도는 자신의 손으로 죽인 서동주가 부디 살아 돌아오기만을 바라야 하는 기적을 기대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는 누가 가져간 것일까요?
아무래도 공비서가 가장 의심이 가는데요. 공개된 등장인물 소개 내용에 공비서에게도 남모를 사연이 있어 보였습니다. 혹 그 사연이 공비서가 염장선의 손에서 놀아나야 하는 처지에 있게 하는 것은 아닐지, 아니면 염장선과는 다른 대산을 노리는 또 다른 사정이 공비서에게 있는 것은 아닐지, 공비서의 숨은 사연이 무엇일지 기대해봅니다. 기껏 동주가 있는 코앞까지 와놓곤 장난으로 아직 집이라 말하곤 염장선의 사람들에게 잡혀 끌려 올라가야 했던 여은남.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그녀의 모습이 애처로웠는데요. 그러게 왜 그런 장난은 쳐서 처음부터 나 지금 도착했어 라고 얘기했다면 또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말이죠. 저는 사실 이것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서동주가 자신의 위치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여은남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오해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서동주와 여은남, 아무래도 본 드라마에선 두 사람의 관계는 극이 끝나는 그날까지 순탄치 못할 듯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드세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